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결과 변수가 이분형 범주를 가질 때 예측 변수로부터 결과 변수의 범주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합니다. 병원에서 종양의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양의 악성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관심을 갖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직접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판정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건은 기업의 부도입니다. 이 경우에 기업이 부도가 날 확률을 직접 추정합니다. 병원에서 종양의 판정 문제라면 관심을 갖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종양의 악성 여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악성 종양일 확률을 직접 예측합니다. 결과 변수의 예측값은 항상 0과 1 사이의 확률값을 갖습니다. 이 값이 일정 기준값보다 크면 사건이 발생하고 기준값보다 작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0.5를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기업 판정 문제라면 어떤 기업의 예측 확률이 0.5보다 크면 그 기업은 부도이다 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0.5를 사용하긴 하지만 기준값이 항상 0.5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값은 달라질 수 있고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선형 회귀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변은 예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나타냅니다. 표준적인 선형 회귀 모델과 다른 부분은 좌변입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결과 변수 y는 범주형 변수로서 1 또는 0의 값을 갖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1이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0입니다. 결과 변수가 1 또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 변수 y의 기대값, 즉 조건부 평균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 값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서 예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y분포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y분포의 평균은 사건 발생 확률로서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예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사건 발생 확률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 변수의 어떠한 선형 결합으로도 결과 변수 값을 항상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형 결합이라도 예측 변수 값의 증가는 항상 결과 변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건 발생 확률을 직접 추정하지 않고 사건 발생 확률 대 사건 미발생 확률의 비율에 로그 함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로그 변환을 하면은 예측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결과 변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은 더 이상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자유롭게 종속 변수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 변환을 로지스틱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한 회귀 모델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일반 선형 모델의 틀 내에 살펴보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링크 함수는 로그 1-p분의 p이고 결과 변수 y의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항 로지스트 회귀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사건 발생 확률입니다. 이항 로지스트 회귀 모델의 양변에 지수함수를 취해서 사건 발생 확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는 예측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나타냅니다. 이항 로지스트 회귀 분석을 통해서 예측 변수들의 선형결합에 사용되는 회귀수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회귀수 베타와 실제 예측 변수 값을 바탕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결과 변수의 사건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확률 값은 사건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확률이 0.5보다 크면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측 변수의 선형결합인 G와 사건이 발생한 확률 간의 관계를 이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의 사건 발생 확률은 S자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갖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선상에서 결과 변수 확률과 P는 X축의 양쪽 끝부분보다는 중앙 부근에서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P가 0.5인 부근에서 기울기가 더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변수 확률 값은 로지스틱 회귀선의 양쪽 끝부분으로 갈수록 변동폭이 점차 작아지는 반면에 중앙 부근에서는 급격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1-P분의 P, 즉 사건 발생 확률 대 사건 미발생 확률의 비율을 사건 발생의 오즈라고 합니다. 오즈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의 몇 배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오즈의 로그를 취한 로그 오즈에 대한 선형 모델을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선형 모델의 관점에서 링크 함수는 로그 오즈가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독립변수의 개수는 다른 독립변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해당 변수가 한 단위만큼 변화할 때의 로그 오즈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플러스 회귀 개수는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사건 발생 확률 대 미발생 확률 비율의 로그 값 역시 증가함을 뜻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회귀 개수는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사건 발생 확률 대 미발생 확률 비율의 로그 값은 감소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회귀 개수는 로그 오즈를 증가시키고 마이너스 회귀 개수는 로그 오즈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로그 오즈는 그 자체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로그 오즈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지수함수를 취해서 종속 변수를 오즈로 변환합니다. 그러면은 독립 변수의 회귀 개수는 원래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에 지수함수를 취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종속 변수가 오즈인 회귀 모델을 만들게 되면 새롭게 계산된 회귀 개수를 이용하여 독립 변수 한 단위의 증가에 따른 오즈의 변화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즈의 변화 비율은 다른 독립 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특정 독립 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사건 발생 확률 대 미발생 확률 비율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 발생 확률 대 미발생 확률 비율의 변화율을 오즈비, 영어로 오즈 레이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 종양을 예측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1 변수를 성비라고 했을 때 X1 변수의 오즈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X1은 0일 때 남성을 나타내고 1일 때 여성을 나타냅니다. X1 변수의 오즈비는 다른 독립 변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X1이 0에서 X1이 1로 독립 변수 한 단위가 증가할 경우에 오즈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X1이 0에서 X1이 1로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한다는 얘기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독립 변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X1 변수의 오즈비는 오즈를 종속 변수로 한
이러한 산식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는 x1이 0일 때, 즉 남성일 경우에 오지를 나타내고 분자는 x1이 1일 때, 즉 여성일 경우에 오지를 나타냅니다. 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오지비는 익스포넨셜 베타 원승이 됩니다. x1 변수에 대한 오지비는 회귀계수의 지수함수값 익스포넨셜 베타 원승이 됩니다. 회귀계수의 지수함수값 익스포넨셜 베타 원승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 환자는 남성 환자에 비해서 악성 확률 대 양성 확률 B가 익스포넨셜 베타 원승 배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측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2 변수를 조직검사 지표값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직검사 지표값이 10에서 15로 변화할 때의 오지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독립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x2 변수가 10에서 15로 변할 때의 x2의 오지비는 익스포넨셜 베타 2의 5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표값이 5만큼 변화할 때 오지비는 5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5승이 증가를 합니다. 지표값의 증가에 비례해서 오지비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2 변수의 오지비 익스포넨셜 베타 2의 5승이 의미하는 바는 조직검사 지표값이 10에서 15로 변화하면은 악성 종양 확률 대 양성 종양 확률 B가 익스포넨셜 베타 2의 5승 배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R을 이용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데이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LC1000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MLC1000 데이터셋은 이동통신회사의 고객 이탈 데이터로서 고객의 통화 특성과 이탈 여부를 나타내는 20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5000개의 관측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개의 변수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1000 변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결과 변수로서 사용됩니다. 범죄형 변수로서 2개의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yes이고 두 번째 범주는 no입니다. 여기에서 yes는 고객 이탈을 의미하고 no는 고객 미이탈을 나타냅니다. 실제 데이터셋에는 yes는 1로, no는 2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1이면 이탈을 의미하고 2이면 미이탈을 나타냅니다. 고객의 통화 특성을 나타내는 나머지 19개의 변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할 때 예측 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MLC1000 데이터셋을 1000이란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19개 예측 변수 가운데 편의상 고객의 거주 지역과 거주 지역의 지역 코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변수와 세 번째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결과 변수인 1000 변수에 대해서도 약간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생성할 때 결과 변수인 이분형 변수값 중 작은 값은 0으로, 큰 값은 1로 자동 변환되고 사건 미발생의 경우는 0으로, 사건 발생의 경우는 1로 간주돼서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yes로 코딩되어 있는 고객 이탈과 no로 코딩되어 있는 고객 미이탈은 각각 아까 보신 대로 1과 2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은 사건 미발생으로 간주되고 고객 미이탈은 사건 발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관심 있는 사건은 고객 이탈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이탈이 사건 발생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천 변수값을 고객 미이탈의 경우는 1로, 고객 이탈의 경우는 2로 변환합니다. 원래의 코딩된 값과 반대로 재코딩을 합니다. 천 변수값이 놓으면 1이고 아니면 2로 재코딩을 합니다. 다시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원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던 2개의 예측 변수가 제거됐기 때문에 총 18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 변수로 사용할 천 변수를 보시면은 범죄 순서가 no와 yes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는 1로 코딩이 되고 yes는 2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의 경우가 고객 이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코딩 값을 잘 변환을 했습니다. 현재 5,000개의 관측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이 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성능을 예측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데이터셋의 관측값들은 이미 무작위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전반부의 3분의 2의 관측값들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후반부의 3분의 1의 관측값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추출해서 천.trai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1부터 3333까지의 관측값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데이터셋과 모델 평가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이 적절히 분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탈 고객의 비율을 계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탈 고객의 수와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에 포함된 3,333개의 케이스 가운데 이탈 고객은 483명으로서 전체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탈 고객의 수와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1667개의 케이스 가운데 이탈 고객은 224명으로서 전체의 약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탈 고객의 비율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탈 고객의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적절히 잘 분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이 두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 생성과 모델 평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GLM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GLM 함수는 결과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처럼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선형 모델을 생성합니다. GL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포뮬러 형식으로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 간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틸다의 왼쪽에 결과 변수를 지정하고 틸다의 오른쪽에는 예측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결과 변수는 고객 이탈을 나타내는 천 변수가 되고 예측 변수는 결과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점으로 모든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예측 모델 개발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훈련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추가로 패밀리 인수에 결과 변수의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함수와 함수 내 링크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결과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바이노미알을 결과 변수의 확률 분포로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 내 링크 인수에 링크 함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로짓을 지정을 합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의 변수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 변수에 포함된 범주형 변수는 모두 더미 변수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수 변환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플랜이라는 변수고 또 하나는 보이스메일 플랜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두 개의 범주형 변수는 모두 no와 yes라는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각각 첫 번째 범주인 no 레벨을 기준 범주로 하는 더미 변수로 자동 변환됐습니다. 인터내셔널 플랜 변수는 인터내셔널 플랜 yes로 변환됐고 보이스메일 플랜 변수는 보이스메일 플랜 yes로 변환됐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더미 변수명을 보시면은 끝에 yes가 붙어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자동으로 변환할 때 원래의 범주형 변수명 뒤에 더미 변수 값이 1인 경우에 범주명을 붙여서 더미 변수명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플랜 yes가 0이면은 no를 의미하고 인터내셔널 플랜 yes가 1이면은 yes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스메일 플랜 yes가 0이면은 no를 의미하고 1이면은 yes를 의미합니다. 출력 결과에서 코에피션트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를 나타냅니다. 각 예측 변수에 대응되는 회귀 개수는 에스티메이트 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대 발생하지 않을 확률 비율의 로그값, 즉 로그오즈는 이 회귀 개수를 이용한 예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고객 미이탈과 고객 이탈은 각각 1과 2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객 미이탈은 사건 미발생으로서 0으로 변환되고 고객 이탈은 사건 발생으로서 1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오즈는 고객 이탈일 확률이 고객 미이탈일 확률의 몇 배인지를 나타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독립변수 회귀 개수는 다른 독립변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해당 변수가 한 단위만큼 변화할 때의 로그 오즈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표준적인 선형 회귀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회귀 개수는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인 로그 오즈 역시 증가함을 뜻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의 회귀 개수는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로그 오즈는 감소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로그 오즈는 그 자체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로그 오즈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지수함수를 취해서 종속변수를 오즈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독립변수 회귀계수는 원래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회귀계수의 지수함수를 취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종속변수가 오즈인 회귀 모델을 만들게 되면 원래의 회귀계수의 지수함수를 취해서 계산한 새롭게 계산된 회귀계수를 이용을 해서 독립변수가 한 단위의 증가에 따른 오즈의 변화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즈의 변화 비율은 앞서 설명한 대로 오즈비입니다.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특정 독립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사건 발생 확률 대 미발생 확률 비율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오즈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귀 모델의 회귀계수를 지수함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COEF 함수를 이용을 해서 회귀계수를 추출한 다음에 EXP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계산된 오즈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인터내셔널 플랜 예스 변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오즈비는 7.7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 플랜 예스 변수는 덩이 변수로서 0이면 no를 나타내고 1이면 yes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변수 값이 1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인터내셔널 플랜이 no에서 yes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즈비 7.7은 인터내셔널 플랜이 no에서 yes로 바뀔 때 고객의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가 7.7배, 약 770%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스메일 플랜 예스 변수도 더미 변수로서 0 또는 1의 값을 갖습니다. 0이면 no를 나타내고 1이면 yes를 나타냅니다. 이 변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오즈비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즉 0.13이 됩니다. 보이스메일 플랜 예스 변수 값이 1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는 보이스메일 플랜이 no에서 yes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보이스메일 플랜이 no에서 yes로 바뀔 때 오즈비 0.13은 고객의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가 0.13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13배 커진다는 것은 87%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속형 변수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토탈 데이 차지 변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오즈비는 4.53이 됩니다. 이는 고객의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가 약 4.5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토탈 데이 차지 값이 1이 아니라 2만큼 증가하면 오즈비는 4.539의 2배가 아니라 4.539의 제곱배가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가 무려 20.6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수값이 커질수록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율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넘버 커스터머 서비스 콜즈 변수값이 1만큼 증가하면 고객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는 1.67배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횟수가 5만큼 증가하면 고객 이탈 확률 대 미이탈 확률의 비는 13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은
출력 결과의 끝부분에 있는 널 디비언스와 리지듀얼 디비언스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비언스는 이탈도라고 번역합니다. 이탈도는 모델의 적합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비적합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도는 클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탈도가 작을수록 우수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 디비언스는 널 모델의 이탈도입니다. 널 모델은 상수항만이 포함되어 있는 예측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리지듀얼 디비언스는 예측 변수가 모두 포함된 현재 우리가 구축한 이항 로시드 회귀 모델의 이탈도입니다. 널 모델과 현재 우리가 구축한 모델 간의 이탈도의 차이를 보시면 2758과 2158로서 약 600 정도 더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변수가 포함될수록 이탈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수항만이 포함된 모델에 비해서 예측 변수가 포함된 모델의 이탈도는 작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작아지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널 모델에 비해서 개선되는 이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인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이 검증은 자유도의 감소폭만큼 충분히 이탈도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널 모델의 자유도는 관측값의 개수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상수항의 개수를 뺀 3332입니다. 현재 우리 구축한 예측 모델은 17개의 예측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7개의 예측 변수 더하기 상수항 1개 해서 총 18개의 패러미터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333개 관측값에서 18을 뺀 3315가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널 모델과 현재 우리가 구축한 예측 모델 간의 자유도의 차이는 17인데 이러한 자유도의 차이만큼 여기 있는 이 이탈도가 충분히 개선이 되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탈도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탈도를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으로 간주를 해서 카이스퀘어 분포상에서 자유도의 차이만큼 충분한 크기의 이탈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 카이스퀘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축한 예측 모델의 이탈도와 널 모델의 이탈도의 차이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탈도의 차이를 Q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널 모델의 이탈도에서 현재 예측 모델의 이탈도를 뺀 값을 검증 통계량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유도도 역시 두 개의 모델의 자유도의 차이를 지정을 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상에서 오른쪽의 꼬리 부분의 면적의 확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로우어 테일 인수에 false를 지정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거의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유의확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러한 이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한 차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 이탈도와 자유도는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원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모델의 원소 가운데서 널.점 디비언스에는 널 모델의 이탈도가 저장이 되어 있고 디비언스에는 현재 예측 모델의 이탈도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모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값을 이렇게 호출해서 이탈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도도 마찬가지로 원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널 모델의 자유도는 df.nul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현재 구축한 예측 모델의 자유도는 df.residual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모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예측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결과 변수 값이 1일 확률, 즉 고객이 이탈할 확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하면 예측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 훈련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지정합니다. new 데이터 인수에는 예측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프리딕트 함수는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결과 변수 값이 1인 로그 오즈를 추정합니다. 타입 인수에 리스판스를 지정하면 로그 오즈 대신에 좀 더 해석이 용이한 사건 발생 확률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리딕트 함수의 실행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앞에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건 발생 확률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각 케이스의 고객 이탈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예측 확률을 토대로 케이스들을 이탈 고객과 미이탈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 확률 50%를 판정 기준으로 삼아서 예측 확률이 0.5보다 큰 케이스는 이탈 고객으로 분류하고 예측 확률이 0.5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는 미이탈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사건 발생 확률로 출력된 결과를 판정 결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변환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에 6개의 데이터는 모두 no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사건 발생 확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시면은 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를 판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6개의 데이터는 모두 고객 미이탈로 분류가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관측값들에 대해서 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1667명의) 고객 가운데 72명이 이탈 고객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1595명이 미이탈 고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실제 판정 결과와 로지스틱 회계 모델에 의한 예측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혼동행렬을 생성해서 얼마나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동행렬의 대각선의 값은 예측에 성공한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실제 미이탈 고객 가운데 1414명이 예측 모델에 의해서도 미이탈 고객으로 분리됐습니다. 실제 이탈 고객 가운데는 43명이 예측 모델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탈 고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비대각선의 값은 정확한 분류에 실패한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총 210명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1667명의 고객 가운데 대각선에 위치한 1457명이 예측 모델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는 87.4%가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내에 유의하지 않은 회귀 개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회귀 모델을 보더라도 유의순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최종 모델에서 제거하는 것이 때로는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서 유의한 변수들로만 구성된 더 작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텝 함수를 이용하면 기존에 분석된 회귀 모델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회귀 개수가 제거된 좀 더 간명한 모델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텝 함수에 기존의 모델을 지정을 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모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모델과 달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심 있는 특정 예측 변수가 사건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예측 변수의 변화하는 수준에 따라 사건 발생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측 변수가 결과 변수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심 있는 예측 변수 값들이 포함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사건 발생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가 고객 이탈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측 변수들은 일정하게 고정한 채 고객의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만을 변화시켜 가면서 고객 이탈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합니다. 먼저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는 최대 7회까지 발생하는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가 0회부터 7회까지로 변화하는 8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나머지 예측 변수는 모두 동일한 값으로 고정을 합니다. 연속형 변수이면 평균 값으로 고정을 하고 범주형 변수이면 가장 낮은 범주 유형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먼저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를 0회부터 7회까지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가장 낮은 범주 유형인 no로 고정을 합니다. 나머지 연속형 변수들은 모두 평균값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만을 0부터 7까지 변화시키고 나머지 예측 변수들은 일정하게 고정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보면 고객의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만 0회부터 7회까지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예측 변수들은 모두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측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한 채 관심 있는 예측 변수만이 변화하는 이 가상의 데이터셋과 우리가 앞서 생성한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사건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한 확률은 조금 전에 생성했던 데이터 프레임에 별도의 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프리딕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조금 전에 생성한 스텝 함수로부터 도출된 회귀 모델을 지정합니다. new 데이터 인수에는 앞서 생성했던 테스트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타입 인수에 리스판스를 지정을 해서 확률 값으로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이탈 확률을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와 함께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확률을 보시면은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객 이탈 확률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측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고객 이탈 확률은 5.9%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증가를 해서 서비스 센터 전화 횟수가 7회일 때 69.3%까지 고객 이탈 확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위기 분석을 수행할 때는 과산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산포의 문제는 결과 변수의 실제 관측된 분산이 이항 분포로부터 기대되는 분산보다 더 클 때 발생합니다. 과산포는 표준 오차를 왜곡시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부정확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과산포가 존재하면 GLM 함수를 이용하여 일반 선형 모델을 생성할 때 패밀리 인수의 바이노미알을 지정하는 대신에 퀘이자이 바이노미알을 지정을 합니다. 과산포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항분포가 적용된 로지티 회귀 모델에서 이탈도와 자유도 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탈도 대 자유도의 비율이 이를 크게 상회하면 과산포를 의심합니다. 고객 이탈 데이터에서의 과산포 비율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디비언스 함수와 df.rigid 함수를 이용해서 이탈도와 자유도를 산출하고 그 비율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과산포 비율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과산포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산포 여부는 또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GLM 함수의 패밀리 인수의 바이노미얼을 지정한 모델과 패밀리 인수의 퀘이자이 바이노미얼을 지정한 두 개의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카이스퀘어 분포상에서 유의성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생성한 후 이 두 모델을 바탕으로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카이스퀘어 분포상에서 유의성을 검증합니다.
산출된 검정 통계량은 과산포 비율이 1이라는 규모가설을 검증합니다. 검정 결과를 보면 P값은 0.084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산포의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